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7만전자를 볼 것인가. 레포트에서는 9만전자 이야기까지 오늘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7일까지 4천억 원 이상 순매수 삼성전자 집중을 하고 있고 올 초부터 계속 외국인 러브콜 1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들린 건 DDR5 이제 양산 시작했다는 부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1년 늦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리고 간밤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는 그동안 지속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간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내저녁에 52주 신고가는 돌파했고 역사적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긴 시스템 반도체 GPU죠. 마이크론은 D램입니다. 우리나라와 연관해서 볼만한 미국 종목 하나 꼽자면 미국의 유일한 D램 업체 마이크론일 텐데 간밤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8월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게 하나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어서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장장 반도체 이야기만 거의 20분 브리핑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투자 소식에 힘을 입어서 마이크론이 상승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해석이긴 한데 여기 일본 공장에 짓는 게 EUV 기술을 이용한 D램 반도체 쪽입니다. 차세대 반도체니까 요걸 다 종합해서 키워드를 꼽아서 정리하면 EUV, DDR5 차세대 반도체, 오사트 외주 공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10월 5일에 말씀드린 건데 좀 민망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계속 이제, 메모리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감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당시에 이 감산이라는 분석이 없어서 여기저기 이제 조각나 있는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가 당시에 감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적 감산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나오게 된다면 과거에 보면 감산한다고 하고 나서 1년 정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 적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증권사별 선호 종목이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아침에 같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커버를 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를 본다면 안정적으로 대형을 모아가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압도적인 비중 전략이었는데 요즘 조금 바뀐 게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골고루 이제 볼 때가 됐다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대표적으로 SK증권, 한화투자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장비 쪽이 많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고무적인 일이죠.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도 차트를 보면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66,000원대를 뚫고 나가면서 지금 7만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에 관련 보고서들 보면 뭐 이제 2분기 바닥 찍고 돌아설 거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고 그거 따라서 결국에는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까지 감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합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일주일에 8%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고 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까지 어제 올라오면서 사실 마이크론도 작년 6월 이후로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론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D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굉장히 호소식이고 그리고 또 이제 DDR5가 드디어 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DDR5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덩달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지금 AI 관련돼서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요. 예. 그 바드에 또 출연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AI 칩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판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AI 칩 관련된 종목들 그 안에 공정에 들어가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긍정적이다. 근데 좀 안 좋은 건 2차 전지가 좀 너무 많이 빠지면서 올라와서 그게 여러 사실은 우리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이제 반도체 먼저 시작했으니까 반도체 보고 2차 전지 질문 따로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일단 저희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투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소부장, 뭐 기판이랑 DDR5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어디에 주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여전히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지금 사보셔도 괜찮은 자리인데. 지금이라도.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막 급등하니까 내일도 갈 것 같고 모레도 갈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항상 뭐 의미 있는 거면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뚫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9만 원대에서 갇혀 있다가 뚫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한번 따라 붙어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20% 30%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오히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삼성전자 일부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면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주목되고 있는 뭐 DDR5 관련주인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뭐 아니면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EUV 공정도 여전히 계속 그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AI 칩 관련돼서는 또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중소형주에서는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기판주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죠. 뭐 심텍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전 개인적으로는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좀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반도체 소부장에 비해서 기판이 워낙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 메모리 쪽도 PC 수요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기판이나 이제 폰 쪽도 메모리 쪽 수요가 계속 둔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PCB 기판 쪽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DDR5도 지금 첫 이제 출시를 한다고는 하는데 양산을 이제 개시한다고 삼성전자가 밝히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도 지금 있는 것인가가 아직 물음표가 달려 있어서 투자의 관점에서 괜찮을까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DDR5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 그러니까 부품이 먼저 앞서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해주는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IT에 대한 기대감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뭐 폴더블 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팬데믹 국면에서 IT 기계를 대량 구매했던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 교체 주기가 조만간에 이제 곧 도래합니다. 어떤 교체? 뭐 휴대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이제 성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바꾸려는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동안 2, 3년 지나면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경향들이 많고 특히 이제 저도 휴대폰을 아마 그 무렵에 샀는데 이제 좀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들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배경에는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중국도 지금 뭐 휴대폰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중국의 봉쇄가 굉장히 컸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서 지금 보복성 소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IT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은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반도체는 늘 이제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이고 소부장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전략. 여러 가지 좀 말씀 주셨는데 딱 하나만 엄선해서 보자면 어떤 걸 매수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소부장에서? 대형주 포함해서 전체요. 지금 현재로는 저는 한미 반도체를 보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나. 깔끔하게요? 왜요? 일단 뭐 어떤 공정이든 간에 저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HPSP 자회사도 있죠.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필수 공정이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 선단 공정에서 무조건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았던 반도체 업황에서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잘 나왔던 회사고 1분기 때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장비 보시는군요. 그리고 비수기에도 겨울에도 잘 돈을 벌었었던 기업 한미 반도체 탑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I 보겠습니다. AI가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성장이라고 하면 배터리하고 최근 엔터가 가세하는 모양새고 미국에서는 이 멘터가 우리나라랑 이게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신성장 하나를 꼽자면 인공지능입니다. 폭발적으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차트 올해 들어서만 배가 넘게 뛰면서 113% 급등을 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역사상 신고가 경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간밤 이제 미증시 3대 지수 가운데 상승폭의 격차가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워낙 컸습니다. 이 몇 배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다우가 0.3% 오를 때 나스닥 지수가 1.5% 올랐다.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로 보면 52주 최고치입니다.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그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추리면 더 크게 올랐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성장률의 격차입니다. 빅테크하고 S&P 500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을 비교했더니 2013년부터 19년까지는 빅테크가 15% 오를 때 S&P가 4% 올랐고 이때가 이제 빅테크의 전성기였었죠. 빵 뭐 이런 기업들이 탄생했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격차가 이렇게 막 좁혔었어요. 별로 없었을 때인데 이때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올해부터 내년 2025년 예상 그러니까 EPS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치가 나옵니다. 9% 테크, S&P 500이 4%, 그러니까 배 이상 차이 날 거라고 보니까 성장률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이제 다시 성장주인가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정리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다 관통을 하고 있죠. S&P 500 지수에서 인공지능 빼면 이렇게 아래라는 거고 다음 보겠습니다. 테마가 원래는 인공지능 쪽이 엔비디아 GPU 시스템 반도체만 올라갔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테마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간밤 또 큰 주목을 받았어요. 서비스나우하고 손잡는다고 하면서 서비스나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도 간밤 52주 신고가가 좀 속출을 해서 이 AI의 확산을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가 좀 궁금할 그런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미국이 아마 우리보다 조금 더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챗GPT 나오니까 엔비디아만 올라갔었고 그때는 맞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뭐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뭐 마음 AI, 뭐 위세 하이텍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이 나왔죠. 우리 연초에 보면 생각해 보시면 로봇주 가고 나서 AI주 엄청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최근에 좀 쉬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셀바스 AI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음 AI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AI 산업은 좀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올라간 거는 결국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칩이 필요한데 이 결국엔 GPU 칩이 필요한데 GPU에다가 HBM을 얹은 AI 칩이 필요하죠. 그게 A100이고 뭐 H100도 나오고 이제 고성능 AI 칩들이 계속 개발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일반 게이밍 할 때 GPU의 10배, 20배 가격이 A100, 그렇죠. H100 그렇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H100이 제일 비싸고. 칩 하나당 거의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비싸면 5천만 원도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챗GPT에서 이번에 훈련을 시킬 때 A100이 GPU 비싼 거잖아요. 그게 10,000개 이상 들었대요. 그렇죠. 그게 생각해 보시면 2천만 원 곱하기 10,000 하시면 대충 얼마 들어가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웬만한 기업들은 투자하기 좀 어려운. 그래서 오픈 AI가 이걸 하다가 결국에는 투자를 계속 받았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받았고 지금 또 바드의 출현, 그 다음에 빙, 그 다음에 챗 GPT 이제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구도가 형성됐다라는 거는 서로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좋겠죠. 네, 소비자들은 좋은데 빠른 개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활도 편리하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거를 규제를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관련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쪽은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항상 그 성장 모델을 끌어갔죠. 나스닥이 아까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지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저 정도 성장을 보이고 다우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는
사실은 이쪽이 미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항상 선도 업체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다시 정상에 오고 거의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과연 어디가 성장할 것이냐? 그게 바로 AI였고 그걸 이제 작년에 이미 쐈죠. 그 예.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오늘 또 같이 AI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 외에 또 이제 AI 칩 관련된 기업들 예. 다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쪽은 테마가 아니라 예. 이제 스타트하는 쪽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성장 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오래됐는데 이제 돈이 되기 시작했죠. 아, 그렇죠. 그동안은 뭐 알파고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지금의 챗GPT와의 명확한 차이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느냐, 비전문가군에서 그 AI 구동을 쓰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챗GPT가 드디어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픈이 되면서 들인 돈보다 버는 게 미미하지만 벌기 시작했다. 기업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 포인트로 산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좀 연관되어 있는 실체 있는 기업이라면 뭘까요? 좀 오래된 기업은 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솔트룩스가 있을 거고요. 솔트룩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사실은 제일 진심인데 AI 쪽에 좀 이거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근데 바드가 먼저 발표를 하는 바람에 네이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바드랑 막 써봤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왜 바드에다 한국어를 탑재를 했을까? 왜일까요? 우리나라가 AI 산업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AI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와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 한 6개국 정도 되는데 중국을 배제하면 거의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가장 탑픽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그런 건가요? 것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소비자가 접근을 하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본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구글보다 먼저 인터넷 검색에서 가장 큰 시장을 장악했던 데가 야후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게 정말 추억의 야후인데.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잠깐 뭐 야후를 쓰긴 했는데 워낙 이제 네이버가 편하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그쵸. 우리나라는 그 다음 이제 구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일본은 아직도 야후를 쓰고 있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예. 결국에는 검색 자체 우리나라는 네이버 다음처럼 이렇게 구글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만든 예. 검색 엔진을 쓰는 국가는 그래서 우리밖에 없기 기대를 때문에. 했던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지금 예. 바드도 아마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한국어를 탑재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챗 GPT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 그 네이버는 어떻게 해요? 네이버도 대책을 세워서 이제 주가에- 나오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을 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다 보면 예. 그건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할 거고 그 과정은 당분간은 조금 여기저기서 이제 견제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네이버도 자체적인 동력으로 나갈 거다. 뭐 카카오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한다면 그 미국의 탑픽 하나, 우리나라의 AI 탑픽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서비스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가장 탑픽일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예.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은 조금 중소형 종목밖에 없죠. 예. 근데 그 중에 솔트룩스랑 마음 AI가 저는 가장 마음에 간다. 솔트룩스와 마음 AI, 예. 마음이 간다고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시스템 반도체도 보시는지 국내?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도 여전히 종목들 다 좋죠. 좋은데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정이라든지 결국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HPSP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HP, SP, 예,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이 겹칩니다. 한번 네,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